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만신혜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사태, 이전에도 저희가 몇 번 반복을 해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탄력 자체나 관성 자체가 좀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꿈틀꿈틀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다행이긴 한데 오늘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일까요? 시가 대비, 고가 대비해서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코스피 상황인데요. 큰 변동성 없이 무난하게 보낼 것으로 관측 많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또 기관 측에서 좀 매도 물량을 크게 내놓다 보니까 얘기를 해준 것처럼 오후장 들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다만 그렇게 급격한 조정이라기보다 또 지금까지 지난 이틀 동안 그리고 코스닥은 3일 동안 올라간 게 있었으니까 네. 소화 과정도 필요할 테고 하다 보면 우리들은 조금 더 굵직한 줄기 어떤 방향성을 시장이 보일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수급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이거잖아요. 맞아요. 수급 주체들이 왜 주식시장에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죠? 수급 변화 면밀히 살펴드리고요. 그에 따른 전략까지 오늘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고 또 인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안신 앵커. 네, 오늘도 영화 기생충의 파급력은 콘텐츠주 전반까지 뻗쳐가고 있습니다. 바른손 종목도 보이고요. 또 덱스터 종목도 새롭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룹주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CJ 그룹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창립 기념일인가요? CJ 그룹주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형주 맞습니까? 지주사 CJ마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6.80% 오름세. 이번 주 계열사들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데 따른 불안감 해소 측면에서 상승이고요. 특히 핵심 계열사 CJ제일제당 모처럼 4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냉동 간편식 제품 시장이 4년 만에 2배나 커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오름세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룹주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르는 일이 어디 흔한 일이었습니까? 그룹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까지도 탑픽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시면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에겐 마이크로 LED TV가 동아줄 같을 겁니다. 이 마이크로 LED TV 무엇이냐 하시겠지만 8K QLED TV를 들러리 만든 다음 세대 TV입니다. CS2020에서 삼성전자가 다음 세대 TV라고 하면서 제공한 이런 사진인데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서울 반도체에게 동아줄이냐? 그동안 역성장을 펼쳐왔었거든요. 10년 전부터 공들여서 만들어왔던 게 이 마이크로 LED입니다. 양산돼야 수익성도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증권사에선 올해 하반기 수익성이 나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 LED TV가 개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명 공급 과잉도 축소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성장 늪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1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판단 들을 수 있을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테스 아니죠. 테스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133조를 투입하겠다는 걸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투자랑 생산을 늘리겠죠? 그럼 테스트 맡길 회사도 필요합니다. 테스나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다음 얘기는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 외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공장이라든지 장비도 더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비싸 보이긴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나 추가 판단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늘따라 안신 앵커의 파이팅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방금 언급됐었던 그러면 종목들 전략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강렬한 빨간색으로. 네, 나이가 들면 빨간색이 좋아집니다. 그래요? 네. 어떤 상승을 기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예, 그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핫한지는 찾아봤으니까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CJ 그룹주 앞에서 브리핑은 보셨지 않습니까? 네. 우선 시작은 기생충으로 하더라도 네. 이건 언젠가는 끝날 또 이슈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기업 본연의 가치 그리고 네. 앞으로의 성장성,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CJ 그룹주 안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솔직히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기생충 효과가 조금 더 확대돼서 컨텐츠의 또 대표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국내 회사들이 벌떡 일어나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CJ그룹주 대표적으로 많이 오르는 회사 몇 가지를 보게 되면 먼저 CJ E&M이죠. 네. 특히 최근에 바른손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 솔직히 작년에 적자나는 회사가 네. 아무리 투자를 제작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르는 데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이었습니다만 네. 차라리 그러면 CJ E&M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 뒤늦게 오늘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CJ E&M을 볼 때 이제 기생충의 효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컨텐츠 관련해서 주도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최근에 전략적 제휴를 맞은 회사를 보게 되면 보니까 스카이댄스라고 하는 회사, 블록버스터 잘 만드는 회사죠. 게다가 덱스터라든가 블라드 스튜디오 이런 쪽도 지분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서 계속 컨텐츠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발표가 됐나요? 오늘 발표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금 현재는 한 3,200억대 정도로 보여지면서 그래도 재작년 대비해서 29%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오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또 CJ, CGV가 최근에 아무리 위축세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면 이격 부담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18만 원대는 좀 단기적으로 부담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되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컨텐츠의 성장의 하나의 대한민국의 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하셨던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을 봤었을 때 작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수익성이 못 따르고 있었습니다.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거의 상당히 위축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게다가 또 오너 리스크라는 얘기 많이 있었죠. 작년에 장남의 마약 관련된 사건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을 넘어갈 때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많다 보니까 한 월봉이나 어떤 긴 시각을 보게 되면 낙폭화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첫 번째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올해는 실적이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예상 순이익이 한 3,800억까지 나오다 보니까 한 2017년도 수준까지는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낙폭 과대가 일단 반응을 하는 수준 정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CJ 제일제당은 솔직히 차트만 봤을 때는 별 의문은 안 되는데 저 추가로 CJ E&M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장에서 윗골에 이렇게 크게 달려버리면 저는 네. 제 개인적으로 심리는 네. 다음날 주가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죠.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 오늘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날에 CJ E&M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18만 원대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은 있다란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여러 가지 또 시장이 하필 이런 날에 올르다 보니까 약간 전강 후약 패턴 쪽에서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특히 이제 거래량이 확보가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일단 그대로 하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들, 특히 네. 바로 내일 또 음봉이 커다랗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들로 봤을 때는 일단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CJ E&M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띵동이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종목에서부터 올렸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에요? 오늘은 짧고 굵게 갑니다. 둘 중 탑픽은
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시죠? 예. 네, 그래도 그나마 고르라고 하게 되면 CJ ENM을 더 골라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이제 주가는 속성이 기대감을 조금 더 반영한다. 그런 네.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관점들은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의 경쟁력을 더 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 CJ ENM을 하나를 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CJ 그룹주 내에서는 CJ ENM을 고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자면 서울반도체입니다. 뭐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뭐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LED 쪽으로 이제 다시 뭐 모멘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좀 옛날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 네. 지난 2013년쯤 네. 서울반도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때 앵커님 대학생 아니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예, 이미 일을 하고 네, 있었던 워낙 젊어 보이셔서. 였는데 네, 네. 그때 당시 어마어마했는데도 결국 꺾인 이유가 중국 쪽에서 그렇죠. 저가 물량 나오면서 맞습니다. 그냥 네. 고꾸라졌잖아요. 네. 혹시라도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고. 항상 걱정은 또 중국발 공급 과잉,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서울 반도체를 볼 때 아직까지도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조명용이라는 부분들, LED 쪽에서도 어떤 아직 한계를 조금 안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약점이긴 한데, 근데 지금 서울 반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작년에 뭐 영업이익이 한 전년도 대비해서 47% 줄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마이크로 LED TV니 뭐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았던 대표적인 이유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나왔던 비용들이 부과가 되면서 한 1, 2년 정도 실적이 안 좋았던 모습들이 가장 또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거의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아까 안신혜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마이크로 LED TV 네. 이쪽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마이크로다 보니까 과거에 이어졌던 LED 소자가 네. 이제 조금 더 작게 돼서 뭐 한 개 쓸게 10개로 해서 좀 더 그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네. 좋은 표현입니다. 발광은. 네.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조금 더 고위도라든가 그리고 네. 또 색을 표현하는데 좀 더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긴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그런 대형 TV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마이크로 LED로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 부분보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장용 관련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히려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는 실적이 괜찮겠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 전략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늘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적을 올해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인 쪽으로는 움직여도 어떤 강한 V자로 움직이긴 좀 힘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은 18,000원대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18,000원대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그와 함께 띵동이 또 울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질문일까요? 그럼 언제까지 발광할 수 있을까요? 뭐 증권사에서 보면은 최대 목표치가 2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면 강력 매수 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OLED가 핫하긴 핫한 것 같은데 그럼 OLED 안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걸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OLED 관련돼서 이제 LCD 다음에 차세대 주자 쪽으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중국도 열심히 쫓아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디스플레이 강국이다 보니까 격차를 계속 벌리려고 하고 그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떤 뭐 장비주들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어떤 수혜를 보는 종목들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한 종목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쉽게 말씀드리면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몰레드 관련된 재료 쪽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실적 동향들 보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만큼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많이 보니까 올라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예. 생각이 들어도 아마 지금 가격대 한 31,000원대 밑에서 눌림목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리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31,000원 밑인데요? 네, 그럼 사시죠. 진짜요? 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예,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참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31,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할 텐데 테스나입니다.
두 달 동안 주가가 진짜 많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네, 그렇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세요? 딱 지금 시점에서 시류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볼 그렇긴 수밖에 해요. 없는 네. 대표적인 상황이죠. 특히 이 회사가 뭐 이제 범핑과 관련된 이제 테스트 쪽에 주력을 한다고 보는 상황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게 보니까 이제 CIS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죠. 이쪽이 어느 쪽에 가깝냐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가깝죠. 네. 게다가 또 RF라고 하는 어떤 무선 주파수 쪽. AP라고 하는 또 핸드폰 쪽에 들어가는 또 두뇌 역할을 하는 쪽이죠. 이런 쪽은 5G.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류에 맞는 부분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앞서 앵커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물량을 맞추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투자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작년도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올해도 지금 실적을 보니까 한 영업이익이 한 240억 정도로 보여진다고 보는데 한 작년 대비 28% 늘어난 수치인데 약간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5천억이 넘어가는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5천억대 대비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쵸.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은 거 하나만 소개를 해주시죠.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도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쪽의 종목 하나를 보게 되면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네. 근데 LB세미콘 얘기 드리면 저거 뭐 BTS 관련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한때 BTS 얘기 좀 네. 예, 하긴 했었는데. 네, 그거는 지난 얘기고요. 네. 물론 모멘텀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또 가장 잘하는 게 비슷한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IC 칩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CIS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던 테스나와 비슷한 영역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 누적이 2018년도 한 해치를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아직 그를 좀 반영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LB세미콘에 대해서 역시 대안주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BTS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 얘기 나왔을 때 보면 다들 뭐 꼬리가 달려 있달지 안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추세를 못 가져가고 오히려 저희들도 한번 그때 BTS 관련해서 LB세미콘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네, 마무리는 이런 IT 반도체 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모멘텀이 잡혀 있던 만큼 다시 한번 그 본연 사업의 가치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지금 투자 가능한 종목으로 LB세미콘 후공정 분야에서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략만 좀 듣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는 또 강세로 가다가 좀 밀리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좀 저가라는 흐름 때문에 그리고 또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흔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8,300~400원 정도쯤으로 단기 지지권력을 설정을 하면서 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로는요? 위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00원대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아마 작년 실적까지 확인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8,300~400원에서 밑선 그려두고 윗선으로 한 10,000원 목표 주가 기록한 다음에 LB세미콘 흐름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